자, 오늘은 치수 변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수 변수 첫 번째를 했습니다. modify 그리고 fit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primary unit, alternate unit, tolerance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 출력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자, 치수는 두 개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유니트하고 얼터네이트 유니트하고. 프라이머리 유니트가 주치수, 얼터네이트가 보조치수. 자, 이렇게 치수가 둘로 나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도면을 보낼 때, 서로 도면을 주고받고자 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가 서로 다른 도면을 주고받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치와 미리를 함께 쓰고자 할 때, 그럴 때 프라이머리와 얼터네이트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뭐 미리 혹은 인치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리 인치를 쓰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작업한 게 미리인지 인치인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입니다. 보시면 기본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언티픽 과학 지수입니다. 과학 지수란 얘기는 이게 뭐냐면 우주 있죠. 달과 지구를 표현할 때 미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한도 끝도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별도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건축 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뭘 추천하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을 추천합니다. 디시멀이 십진법이라는 뜻이고 윈도우 데스크탑도 똑같이 십진수입니다.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쓰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숫자를 잠깐 볼까요? 얼라인. 자, 여기요. 83,2죠. 맞습니까? 이거 83,2인데 이게 소수점일까요? XY를 구별하는 걸까요? 윈도우 데스크탑에서는 아니 디시멀에서는 얘가 십진법 소수점입니다. 여기에 콤마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페리오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디시멀에서 온전히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데스크탑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페리오드를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굳이 얘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얼라인 자, 어떤가요? 마침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자, 천 단위 자릿수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디시멀은 이 천 단위 자릿수가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찍힌다는 거. 두 번째는 소수점이 제대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라운드 오프입니다.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혹은 반내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냅두시면 되겠고요.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인데 요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메저먼트 스케일.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써요. 이걸로 직접 쓰지 않고 다른 데서 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치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자, 이동하기. 디테일 도면 그릴 때 이렇게 합니다. 카피. 그 다음 트림. 그리고 스케일. 3배. 자, 보세요. 여긴 30이죠. 내가 3배를 키웠어요. 90이 나오네요. 그죠? 상세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사물을 키워야 돼요. 스케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치수가 틀어지게 돼요. 이 치수가 안 맞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스트레치.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일곱. 자, 스케일.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동하기. 스케일. 아니 카피. 트림. 스케일 2배. 자, 치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5mm인데 제가 얘를 2배 키웠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10mm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10mm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치수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이거 적용하는 거. 자, 컨트롤 1키 눌러봅니다. 그리고 얘네들 선택한 다음에 쭉 내려가면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있네요. 딤 스케일 라이너. 자, 키운 만큼 나눕니다. 그러면 치수가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딤 스케일 라이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똑같이 5mm짜리 선을 하나, 둘, 3개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값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로 서프레션입니다. 제로 서프레션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중에 트레일링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링입니다. 자, 이렇게 딱 나누면 됩니다. 길이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입니다. 트레일링은 뭐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수점이 2자리죠.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2자리, 없으면 안 보여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2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 여긴 소수점 안 나오죠. 여긴 소수점이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수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소수점이 있으면 이와 같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줍니다. 이때 제가 트레일링을 껐습니다.
트레일링을 끄면 무조건 소수점을 다 보여줍니다. 20mm. 자, 어때요? 소수점 두 자리 무조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보시면 이번엔 각도입니다. 각도에 대해서 보니까 소수점 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소수점 두 자리에 트레일링이 역시 꺼져 있습니다. 켜놔야 되겠죠. 그래야 소수점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겠죠. 자,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딤앵글.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는 2차 치수라고 합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디스플레이 해야만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이너 한 50. 자, 2차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1차 치수, 2차 치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2차 치수인데 유니트도 역시 디시멀이죠.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멀티플로퍼 유니트. 물론 여기 트레일링 둘 다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레일링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겠죠. 자, 문제는 얘예요. 멀티플로퍼 유니트입니다. 제가 이 값을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멀티플러 유니트, 멀티플러를 곱해서 얼터네이트로 표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 멀티플러, 즉 이 값을 곱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다가 이 값을 곱해서 얼터네이트에다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번엔 2라고 썼습니다. 2라고 썼어요. 그러면 2배가 커진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100mm로. 자, 그러면 이 값은 밀리미터고 이 값은 인치입니다. 미리와 인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러면 1mm는 1 나누기 25.4 인치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캐드에서는 소수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 나누기 254 이렇게 하면 인치로 바뀌겠죠. 자, 바꿔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10 나누기 254. 그래서 이렇게 0.03937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미리가 인치로 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단위 표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자,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리말입니다. 미리. 자, 얼터네이트에서 서픽도 인치. 그러면 미리와 인치로 표현하니 도면 볼 수가, 그러니까 치수 보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얼터네이트. 자, 나머진 중요한 거 없네요. 자, 이제 톨러런스 공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는 치수에 대한 공차입니다. 자,
치수에 대한 공차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에 대한 값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허용하는 허용 유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열어보시면 값이 4개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크게 2개예요. 리미트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자, 시멘트리컬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2개가 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즉 허용하는 내가 지정한 기준 치수보다 위에인 상한값과 아래인 하한값이 똑같으면 시멘트리컬, 다르면 디비전입니다. 자, 시멘트리컬로 나와보죠. 시멘트리컬로 놓으면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즉 상한값과 하한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밸류, 값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0.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톨러런스,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도 데스크탑. 자,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겠죠?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2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2에서 49.8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시멘트리컬, 상한값과 하한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비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경우입니다. 물론 같아도 값을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가 달리 넣어봤습니다. 상한값은 0.2, 하한값은 0.1. 그럼 무슨 뜻이에요? 50.2에서 49.9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 사이의 숫자만 허용합니다.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어퍼 밸류는 말 그대로 플러스 값입니다. 로우 밸류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값입니다. 내가 값을 플러스로 입력하면 로우 밸류는 플러스로 나와요. 그런데 어퍼 밸류는 플러스로 들어오면 값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혹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밸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값이 들어왔으니 표현되는 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이 공차가요. 플러스 플러스 공차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습니다. 값 자체에 둘 다 플러스 값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보자고요. 마이너스 0.1이라고 넣으면 자, 로우 밸류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들어왔어요. 표현되는 건 플러스로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넣어보도록 하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 그냥 플러스 0.2. 자, 플러스 값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요. 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들어온 값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자, 오케이. 어떤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왔나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문제는 요거예요. 스케일링 포 헤이트. 지금 보시면 문자와 공차의 크기가 어때요? 너무 크죠? 네, 문자의 크기가 0.5이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0.5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디멘전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포지션이 지금 바텀으로 잡혀 있는데 미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문자가 치수 공차의 중간에 가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모디파이. 자, 0.5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올바른 공차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있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치수가 지금 다 적용됐잖아요. 치수 공차는 내가 지정한 데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 안 돼요. 편의상 여기서 쓰긴 했지만 치수 공차는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써요? 선택한 다음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 디비전. 그 다음 어퍼 값, 로우 값 바로 여기서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만 이와 같이 값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택한 다음 자, 또 내려볼까요? 그 보시면 리미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값을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자, 0.1.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리미트는 이 값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로우 값과 어퍼 값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걸 말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